네,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금태섭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참담한 심정이고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의 심정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이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집권 여당이나 야당에 대해서도 신뢰를 보낼 수가 없는 것이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왜 그랬나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왜 그러셨나? 대통령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뇌물을 받고 직권을 남용했다면 탄핵을 하든지 혹은 여러 가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지금 도저히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오늘 오전에 답변하시면서 장관들을 모아놓고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 차질 없이 국무를 수행하자고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와중에 현안이 눈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부터도 일손이 손에 안 잡힙니다. 국민들은 힘이 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들이 놀라셨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놀라기 이전에 일단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자연스러운 질문,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왜 그런 일을 하신 겁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과거에 도와준 이런 인연으로 해서 지난 대선 때도 관여를 해서 도움을 받았고 또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일부 자료에 대해서 의견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단계로서는 저는 그런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총리께 질문을 드릴 때 총리에 대해서 최대한의 존중을 하고 또 예의를 지켜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총리께서 저하고 지금 총리 사이에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존경하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께서 나도 연설문을 쓸 때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일이 있다고 했는데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글을 쓰거나 연설문을 쓸 때 혹은 선거운동을 할 때 도움을 받는다는 게 뭔지 압니다. 저도 선거 때 유세하면 친구들이 오기도 하고 아는 사람들이 오면 어땠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묻고 다음에 고치고 그렇게 합니다. 이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압니다. 좀 더 꼼꼼하게 챙기기 위해서 또 어려운 시절에 도움을 받아서 도움을 받았다. 그게 납득이 되십니까, 총리께서? 만약에 납득이 되신다고 하신다면 총리께서는 지금 일반적인 우리 국민을 전부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 대통령의 사과문을 들었고 저희 어머니도 좀 더 꼼꼼하게 챙기려고 한다는 말씀을 들었고 저희 애들도 그 얘기를 신문에서 다 봤습니다. 근데 전부 저한테 물어봅니다. 저하고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던 친구들, 아는 사람들이 오지 말고 국회에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저는 총리께서 이 질문에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송구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아주 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가 처음 K재단과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으로 문제가 될 때 총리께서는 의혹은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의혹에 대해서는 또 책임을 져야 된다. 의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에 따라서 어느 정도 사실이 인정됐는지 범위는 달라질 수 있지만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인정을 하셨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쓰던 대통령의 연설문 그리고 외교사절과 만나기 전에 말씀 자료 심지어는 해외 순방 일정까지도 최순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정을 가했는지 결정을 했는지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나갔습니다. 그게 한두 차례도 아니고 여러 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지금 저한테 어려운 시절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선거 때도 도움을 받고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도움을 받았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시면서 과연 국회의원을 존중하고 대답을 하시는 거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로서는 책임 있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고 짐작이나 추측에 의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라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지금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노력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는 총리실에서는 다른 감찰이나 이런 것은 안 합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감찰을 하는데 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감찰보다 중하고 또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이 수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언제 감찰을 합니까? 총리께서는 처음에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혹을 제기할 때 의혹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책임을 지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로 밝혀지니까 이제는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나 감찰을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총리가 하는 그 감찰은 언제 하는 겁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감찰보다 진상을 밝히기에 아니 제가 더 적합한 생각하기에도 방법이 수사가 수사입니다. 강력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총리실에 지금 그 감찰 기능이 있죠. 있습니다. 그럼 언제 합니까? 의혹인 단계에서 합니까? 아니면은 뭐 진상이 조금이라도 드러났을 때 합니까? 좋습니다. 뭐 대답하기 어려우신 질문인 건 저도 알겠는데요. 감사를 한다면 그 단서가 이렇게 있어야 한번 시작을 그 하는 질문을 겁니다. 드려보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오랫동안 공안검사 생활을 하셨고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라고 자부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으셨던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이 사전에 민간인에게 넘어간 것은 안보, 공안의 시각에서 봤을 때, 공안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국가의 비상 상황 아닙니까? 그 경위 자체를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경위 자체를 지금 바깥으로 표출된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하나하나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니 제가 좀 지금 종합적인 오늘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오늘도 그 PC가 누구 것이냐 하는 문제가 뭐 얘기가 많았습니다. 제가 논란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제 말이 옳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한 사실, 확인된 사실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시는 일정은 그건 비밀이죠. 청와대 안에만 있어야 됩니다. 국회에도 안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일정이 누군가, 뭐 최순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민간인의 컴퓨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게 안보적으로 큰일이 아닙니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정부 차원에서 그러면 조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건 수사가 언제쯤 끝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개월 걸릴 겁니다. 지금 만약에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질지 어떻게 해서 그것이 안 나가 있는 청와대 밖으로 대통령의 일정이 사전에 나갔는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수사가 끝날 때까지 몇 개월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왜 그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뇌물을 받고 했으면 책임을 지우면 되고 지금부터 뇌물을 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런 게 안 나갈 겁니다. 근데 어떻게 저는 비서실장님께서 여기 오셔서 봉건 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게 진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셨을 겁니다. 대통령이 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텐데 도대체 지금 국민들은 그 원인을, 동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또 이러면 어떡하나. 우리가 모르고 있는 더 엄청난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저녁 8시가 되면 JTBC 뉴스를 하기 전에 온 국민이 오늘은 뭐가 터질까 걱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지금 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것을 전달하실 분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지금 총리께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큰 소리를 내고 있지만 저도 창피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앉아 있으면서 지금 나라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만약에 이 정보가 북한에 들어갔다면 총리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정이 미리 들어가는 것도 그렇지만 오늘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이 뉴스가 나오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만약에 북한이나 혹은 뭐 저희와 외교 관계가 있거나 혹은 외국의 손에 들어갔으면 이건 정말 대단한 안보적인 위협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까겠다.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이 10몇 프로를 떨어진다. 앞으로 어떤 정보가 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지금 총리께서 감찰도 필요하면 하신다고 하시고 수사도 진행될 테니까 지금 당장 무슨 정보가 다 나갔는지 누가 그걸 갖고 갔는지 그 전체적인 것을 밝혀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시간이 걸리죠. 다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또 저도 국민들한테 그 질문에 대답은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왜 그랬나? 저는 그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총리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모르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저도 모르고 총리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위기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잘못을 하실 수가 있고 또 그 국가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힘이 빠지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밝히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예. 지금으로서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또 국민들이 아파하실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들을 좀 마련해 가는 것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무수석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와대에 같이 계시는데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 비서진 중에 이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비율입니까? 가능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대부분의 비서진들은 여기에 관계가 없거나 모르고 있었겠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께서 그분들에게 사과를 하거나 해명을 한 일이 있습니까? 왜 그랬는지?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그저께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함께 그 사과하는 마음을 국민 여러분들께 갖고 있습니다. 정무수석께서는 지금 이 청와대에 근무하는 비서진들, 대부분의 비서진들, 이 사건과 이 의혹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의 해명만 보고 앞으로 정상적으로 열심히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일단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 비서로서 대통령님을 끝까지 충심으로 보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서진들의 그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최근에 여러 차례 그 내부 직원들을 함께 동의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있었던 일 모두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드 배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결정을 했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밝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국민들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고 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의 의무고 또 우리 모두의,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그것을 다하지 못하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그런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 존경하는 금태섭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이 사드 배치 문제를 비롯해서 현 정부에서 대통령님께서 결정한 모든 문제는 적어도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안만은 항상 내부적으로 치열한 토론과 또 많은 대화를 통해서 결정하신 그러나 어찌됐든 대통령께서 결정하시는 많은 국법 행위는 내부 참모들의 적절한 토론과 또 결정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K재단과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으로 문제가 될 때 총리께서는 의혹은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의혹에 대해서는 또 책임을 져야 된다. 의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에 따라서 어느 정도 사실이 인정됐는지 범위는 달라질 수 있지만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인정을 하셨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쓰던 대통령의 연설문, 그리고 외교사절과 만나기 전에 말씀 자료, 심지어는 해외 순방 일정까지도 최순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정을 가했는지 결정을 했는지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나갔습니다. 그게 한두 차례도 아니고 여러 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지금 저한테 어려운 시절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선거 때도 도움을 받고 그 후에도 도움을 받았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시면서 과연 국회의원을 존중하고 대답을 하시는 거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전에 과거에 도와준 이런 인연으로 해서 지난 대선 때도 관여를 해서 도움을 받았고, 또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일부 자료에 대해서 의견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단계로서는 저는 그런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총리께 질문을 드릴 때 총리에 대해서 최대한의 존중을 하고 또 예의를 지켜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총리께서 저하고 지금 총리 사이에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존경하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께서 나도 연설문을 쓸 때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일이 있다고 했는데,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글을 쓰거나 연설문을 쓸 때 혹은 선거운동을 할 때 도움을 받는다는 게 뭔지 압니다. 저도 선거 때 유세하면은 친구들이 오기도 하고 아는 사람들이 오면 어땠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묻고 다음에 고치고 그렇게 합니다. 이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압니다. 좀 더 꼼꼼하게 챙기기 위해서, 또 어려운 시절에 도움을 받아서 도움을 받았다. 그게 납득이 되십니까, 총리께서? 만약에 납득이 되신다고 하신다면 총리께서는 지금 일반적인 우리 국민을 전부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 대통령의 사과문을 들었고, 저희 어머니도 좀 더 꼼꼼하게 챙기려고 한다는 말씀을 들었고, 저희 애들도 그 얘기를 신문에서 다 봤습니다. 근데 전부 저한테 물어봅니다. 저하고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던 친구들, 아는 사람들이 오지 말고 국회에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저는 총리께서 이 질문에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송구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아주 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 만약에 뇌물을 받고 직권을 남용했다면 탄핵을 하든지 혹은 여러 가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지금 도저히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오늘 오전에 답변하시면서 장관들을 모아놓고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 차질 없이 국무를 수행하자고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와중에 현안이 눈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부터도 일손이 손에 안 잡힙니다. 국민들은 힘이 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들이 놀라셨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놀라기 이전에 일단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자연스러운 질문,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왜 그런 일을 하신 겁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금태섭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참담한 심정이고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의 심정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이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집권 여당이나 야당에 대해서도 신뢰를 보낼 수가 없는 것이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왜 그랬나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왜 그러셨나?
대통령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